여러분 안녕.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겁니다. 원래 1차 방정식은 3단원 문자와 식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본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여기 있는 문자와 식 강의를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할게요. 그럼 오늘 1차 방정식의 심화 버전 한번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1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안다는 가정하에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자, 1차 방정식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자, 먼저 알아볼 것은 형태입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형태는 바로 요거예요. ax 플러스 b는 0이다. 요 형태가 1차 방정식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a와 b는 상수고요. a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예시를 보고 1차 방정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3x 플러스 2는 0과 ax 플러스 b는 0의 모양이 일치하죠. 따라서 이것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 아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의 형태도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와 사실 같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2항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 2항도 배웠죠? 2항은 등식에서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길 때 부호가 바뀌는 것을 2항이라고 하죠. 그때 부호는 플러스는 마이너스와 바뀔 수 있고 곱하기는 나눗셈과 서로 바꿀 수 있죠. 이 2항을 잘 이해하는 것은 1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3x 플러스 3은 0에서 x만 남기고 모든 다른 항은 다 저쪽 변으로 옮겨줘야겠죠.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플러스 3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우항에도 마이너스 3을 해줘야겠죠.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3x는 마이너스 3에서 x 앞에 3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나누기 3을 해줘야겠죠. 해보면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우항에도 해주고 이러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사실상 2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2항을 쉽게 익히고 싶으면 연습 문제를 많이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의 대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1차 방정식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문제는 기본 문제 5문제와 활용 문제 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싶은 학생은 영상 뒤쪽에 문제를 모아놓을게요. 가서 풀어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1차 방정식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문제네요. 물론 이 문제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고르는 거겠죠?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이렇게 생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것들 정리해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그것은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풀어보면 1번 5x-6은 는 0이 없네요. 따라서 저것은 다항식에 불과하겠죠. 그렇다면 틀린 게 되고요. 2번 3x제곱 플러스 6은 2x다. 이것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쓰잘데기 없이 x제곱이 붙은 항이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은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와 일치하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이러한 것에 x에 대한 해를 구하는 문제네요. 요 앞에 있는 식을 쫙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단순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됐을 때 x만 남기고 나머지 항들을 전부 다 2항 해주면 되죠. 2항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결국 x는 3이라는 해를 가지게 되었네요. 됐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소수가 섞여있는 1차 방정식 기본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소수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소수만 없다면 아까 했던 문제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소수는 어떻게 없앨까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했듯이 모든 항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소수가 없어지고 자연수로 바뀌겠죠. 그렇다면 자연수로 바꿔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소수 없앨 수 있고 요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요것은 좌변에는 x항, 우변에는 상수항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제는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가지게 되었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아까 문제와는 달리 분수가 나올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이네요. 소수가 나올 때 소수를 없앴다면 분수가 나올 때는 분수를 없애야겠죠. 즉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모든 항에 곱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부터는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계산 쭉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해는 x는 2라는 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지만 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문제에서 답을 다 줬어요. x가 3이라는 해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x 자리에 3을 대입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 a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몰아보면 되겠죠? 몰아보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고로 a는 뭐다? a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를 주었으니까 그냥 해를 대입하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1차 방정식의 꽃이라고 불리는 활용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활용을 쉽게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길어요. 엄마가 자전거로 집과 전통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는 분속 150m로 올 때는 분속 200m로 온다. 총 7분이 걸렸다. 이때 집과 전통시장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활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x를 무엇으로 잡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딱 말해주면 x는 최대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녀석으로 정하세요. 따라서 거리를 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석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받은 조건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 엄마의 속력과 총 시간이 나왔네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거리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갈 때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인데 거리는 우리가 x로 두었죠? 그리고 속력은 150이라고 알려줬죠? 따라서 적용해 보시면 엄마가 갈 때 시간은 150분의 x분이 걸리고요. 올 때 시간도 똑같이 해보시면 200분의 x가 나오고요. 여기서 주어진 또 다른 조건을 사용하면 총 7분이 걸렸다고 하니까 150분의 x 더하기 200분의 x는 7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아까 기본 문제에서 분수 모양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이렇게 x는 600이 나올 거고요. 즉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600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용 1번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 활용 문제 넘어가 볼게요. 올해 아버지가 41살이래요. 15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래요. 올해 아들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네요. 이런 나이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x를 뭘로 할지만 잘 정하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물어보는 걸로 x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올해 아들 나이를 x로 놓고 위의 내용들을 조금씩 해석해 볼게요. 자, 15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15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56살인 건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들의 나이의 2배라는데 현재 나이가 x라고 놨으니까 15년 후 아들의 나이의 2배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식을 가져다가 쓸게요. 네, 이렇게 식이 나왔고 요거는 1차 방정식 아주 쉽죠? 계산해 보면 x는 13이라는 해를 가지고요. 따라서 올해 아들의 나이도 13살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활용 3번입니다. 한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데 A 호스로는 12시간, B 호스로는 15시간 걸린대요. 두 호스를 같이 틀면 얼마 만에 꽉 차냐라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X를 먼저 잘 선정하면 가득 차는 시간이 X가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해석을 해보면 먼저 수영장은 이 수영장이 하나가 다 차는 걸 1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1로 놓을 거고요. A 호스는 저 1을 채우는데 12시간이 걸린대요. 따라서 A 호스는 1시간에 12분의 1씩 채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 호스는 1시간에 15분의 1만큼 채울 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 문제는 다 해결됐죠. 왜냐하면 몇 시간 돼야 두 녀석이 1을 채울 수 있냐 하니까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A 호스로 몇 시간, B 호스로 몇 시간, 이 같은 시간을 공유하죠. 이렇게 했을 때 1이라는 수영장이 다 찹니까? 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계산하면 X는 3분의 20, 즉 6과 3분의 2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과 3분의 2 시간은 다른 말로 6시간 40분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활용 4번 볼 텐데 사실 이 문제 풀고 나면 풀만한 문제가 없어서 이걸로 끝날 겁니다. 활용 4번. A중학교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줄었고 여학생은 5% 늘었네요. 그런데 작년엔 전체가 200명이고 올해는 그것보다 8명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여학생 수는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인데 문제가 무지하게 길죠?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너무 더러우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10% 줄었고 여학생은 5% 늘었고 작년에 200명이었으며 올해는 8명 중 192명이다 라고 모든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X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우리는 요 올해 여학생 수를 X로 정하셔도 되는데 요 빈칸 이쁘게 채워놓은 거에서 여기를 X로 바꿔버리면 너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여학생을 X로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학생 수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를 X로 채워보면 작년 여학생이 X라면 요렇게 되고요. 이제 아래 내용들도 X를 기준으로 바꿔주면 올해의 남학생 수는 10% 감소했다고 했으니 200분의 X에 100분의 90 곱해주면 되고요. 올해 여학생 수는 5% 증가했다고 하니 100분의 105X가 될 겁니다. 그것 둘을 합쳐주면 192가 나오네요. 이제 저쪽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수가 나올 때는 우리 기본형에서 풀어봤어요. 해보시면 이렇게 X는 80이라는 해를 가지고요. X에 80 대입해보시면 작년 여학생이 80명이었던 걸 알았으니까 올해는 5% 증가한 84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앞만 긴 문제도 해석을 잘 하시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X를 정하시면 1차 방정식은 안 풀릴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했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봤고요. 결국 이 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차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계속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겹고 힘들겠지만 결국은 문제풀이가 곧 수학이고 수학이 곧 문제풀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럼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수학 2학기 내용들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